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 책은 2020년 새해 계획을 무조건 이뤄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삶의 방향을 잃어서 방황을 하고 있고 좀 더 목적이 있는 삶,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고요. 연말 연시에 읽으면 정말 좋은 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든 혹은 내가 속한 조직을 변화시키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변할 힘이 없다, 또 변화를 피한 자원도 없다, 그래서 변화가 힘들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변할 힘이 부족하거나 변할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시작할 때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제한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 실제로 변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다 하더라도 애초에 시작했을 때 그런 제한된 믿음, 어떤 변화할 수 있는 힘이나 변화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고 미리 그냥 생각하면은 어떤 일 벌어지냐면, 그 일을 열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변화가 좀 힘들 때, 또 성장, 우리가 노력할 때 좀 힘들 때 쉽게 포기하거나, 더 나아가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고 계신다면, 혹은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었을 때, 혹은 여러분이 어떤 새해 계획을 이뤄나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우리가 시달리는 제한적 믿음이 똑같을 수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코칭 과정에서 자주 접했던 제한적 믿음이 있다. 그중 두 가지만 살펴보겠다. 첫째, 우리에게는 주변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 둘째, 우리에게는 주변 상황을 바꿀 자원이 없다. 주변 상황은 주변도 있지만 자기 자신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둘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에린 그루웰은 캘리포니아 롱비치 한 고등학교에서 처음 교편을 잡았다. 에린의 학급엔 위험에 처한 학생들로 가득했다. 일부는 비행 청소년들이라 온갖 말썽을 부리고 교사를 극도로 미워했다. 에린의 표현을 빌리며 이렇다. 우리 교실은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거나 마약 중독 치료 중이거나 보호 관찰 대상의 아이들의 집합소였다. 이들을 올바로 이끌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에린이라고 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에린의 아버지조차 딸이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천만다행히도 에린은 남들의 실패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잘해낼 거라고 믿었다. 에린은 기존 교육 과정을 놔두고 안내 일기와 질라타의 일기 등 위기에 처한 10대와 관련 책을 집어들었다. 에린은 이 두 책을 지침서 삼아 아이들에게 각자의 경험을 적게 했다. 힘겨운 과정을 이겨내면서 아이들의 삶이 조금씩 바뀌었다. 에린은 온갖 역경을 무릅쓰고 150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졸업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대부분 대학에 들어갔고 일부는 에린처럼 교사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엘버트 반두라에 따르면 이러한 힘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네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속성은 의도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보다 더 나은 현실을 상상할 수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각자의 상황에서 타인과 협력할 수 있다. 두 번째 속성은 사전숙고이다. 우리는 미래를 떠올리면서 현재의 행동을 통제하고 각각의 활동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속성은 실행이다. 우리에게는 계획을 행동에 옮기며 의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낼 능력이 있다. 마지막 속성은 자기 반성이다. 우리는 행동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평가하고 조정하며 더 나아가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에린 그루웰은 이를 모두 융합하여 수업에 활용했다. 아이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고 자신의 의도를 발성하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심사숙고 끝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도중에 필요하며 궤도를 수정했다. 그러한 노력 덕분에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그냥 뒀더라도 뒤처지고 말았을 아이들의 인생까지 바꿔놓았다. 현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힘이 있다. 혹자는 그 말을 곧이 듣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제한적 믿음일 뿐이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미래에 경험할 결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문구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어떤 거냐면, 재즈 피아니스트 델로니우스 몽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든 누군가 나타나 그걸 해낼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가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해내는. 에린 구르웰이 있었던 학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판단했을 때 여기 있는 학생들이 변화할 수 없다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다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린 구르웰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신한테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여기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든 거를 해낼 수 없지만 상당 부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인생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곰곰이 따져보시면 그전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언젠가 당연하게 아주 편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몇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책을 쓰고 나서 가장 많은 피드백을 받은 거, 독자들에게 받은 게 무엇이냐면, 그 책을 읽기 전에 또 제 강연을 듣기 전에 독서를 거의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그 분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가 독서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1년에 뭐 10권이 뭐예요? 한두 권 책 읽으셨던 분들이 뭐 10권, 50권, 심지어 100권, 200권까지 읽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런 피드백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책을 읽기 전에는, 또 강연을 듣기 전에는 자신에게 독서를 할 수 있을 거를 생각 못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2007년도까지 거의 독서를 안 했습니다. 1년에 10권 이내로 하고 있다가 2008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균 1년에 한 200권 이상 계속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빠서 150권 정도 읽고 있는데, 어떻죠? 저가 제 일을 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 저에게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불가능하거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자기는 평생 운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운전 좀 잘합니다. 자기는 운전 절대 못한대요. 근데 제가 엄청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황이, 와이프가 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운전 잘하고 계세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은 힘이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정말 냉정하게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새 계획을 달성하고, 여러분의 조직을 그 전보다 조금 나아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있습니다. 그 힘을 믿을 때에 어떻죠? 그 힘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시는 새해 계획쯤은 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대한민국 문해력을 높이는 그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좀 황당하잖아요. 문해력을 한 단계 높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해력이 평균이 지금 2등급인데 2등급은 토론이 안 되는 등급입니다. 3단계 높여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일단 독서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글쓰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토론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독서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빡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죠? 계속해서 독서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싱큐베이션을 통해서 토론하고 서평을 쓰고, 지금 그것이 지금 처음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고, 어떻게 이거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빡톡 너무나 잘 되고 있고, 이제 빡톡 X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싱큐베이션도 정말 많이 생기고 있고, 싱큐베이션에 이제 졸업하신 분들이 애프터 싱큐나 또 싱큐베이션과 비슷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5년, 10년 되면 조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해력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다 콧방귀를 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에 이제 자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원이 문제라고? 에린 그루엘이 이러한 목표를 현재의 자원에 국한시키지 말라는 점을 상기해준다. 꿈을 이루고자 할 때 자원은 결코 중대한 난관이 아니다. 실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 모두 있다면 그 목표는 대단한 게 아닐 것이다. 에린이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을 구입할 예산이 없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려면 학생들에게 특정한 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냐고? 부업으로 돈을 벌어서 기어이 책을 구입했다. 에린의 목표가 커질수록 필요한 자원도 점점 더 많아졌다. 학생들은 나치 치하에서 안내 가족을 숨겨둔 미프 히스를 학교로 초청해 강연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학교엔 그럴 만한 예산이 없었다. 그래서 에린과 학생들은 1년에 모금 행사를 열어서 그 일을 성사시켰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은 또 기금을 모아서 줄라타 필리포빅을 미국에 초청하기로 했다. 그들이 일을 벌이면 벌일수록 필요한 자원도 자꾸 생겨났다. 그들의 굳은 의지가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킹은 1964년 노벨상 수학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자원에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건 인간의 의지입니다. 갖가지 자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원의 성공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 자원 부족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한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가령 갖가지 위기에 처해서 소원을 발휘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하게 된다. 손쉬운 자원을 얻을 때에는 전력을 쏟을 필요가 없다. 경제학자 줄리안 사이먼은 인간의 창의성을 궁극적 자원이라 칭했지만 그 창의성을 촉발시키려면 흔히 한계가 필요하다. 자원 부족이 지혜를 짜내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제한된 자원은 또 회복력과 자신감을 키워준다. 어려움을 극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음에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요컨대 외견상의 자원 부족은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하지만 제한적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해방적 지식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컨대 외견상의 자원 부족은 우리가 지닌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하지만 제한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해방적 진실이 필요하다. 우리는 실로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의 인생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가득하다. 그렇다고 당신에게 현재 없는 자원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목표가 대단히 크다면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예상한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때로는 전 예기치 못한 자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도 일단 시작하라. 자원 부족은 결코 손 놓고 있기 위한 핑곗거리가 아니다. 오히려 목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줄 자극제이다. 여러분, 자원이 실제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원이 생각보다 부족하지 않다. 자원을 부족하다 보여도 그 부족한 자원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많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원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득이 될 수 있다. 라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저희가 빡독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일찍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빡독 프로그램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책을 읽게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도 저희는 무료로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무료로 계속 할 수 있는, 우리가 빡독식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이거는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돼요. 무료로 해야 이게 캠페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교육교 대교가 후원을 해주면서, 또 함께 하면서, 같이 협업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자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식사를 하게 하면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죠.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빨리 하고 싶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 대교와 조인트를 하게 된 거죠. 대교의 장소와 대교의 후원으로 빡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필요하면 자원은 있습니다. 뜻이 많으면 자원은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심지어 저는 우리 신 박사님을 높게 평가하는 게, 저희가 비즈니스 처음 페이스북 페이지를 시작할 때 투자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이건 되게 놀라운 전략이죠. 왜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자원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시작할 때 투자를 받고 시작하는 데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군가는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 시작할 때 훨씬 더 안전하게 안티프레저하게 할 수가 있고, 또 투자한 분들은 어떻죠? 지금 그 조그만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고 계십니다.
자기가 돈을 그 이익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에는 자원이 많다. 다른 얘기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준 금리가 낮잖아요. 기준 금리가 낮아요.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준 금리가 낮다는 거는 그만큼 시대가 저성장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돈을 빌렸을 때 기준 금리는 모든 대출 금리의 근본 벤치마크가 되는 거잖아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고도 성장이 되는 거예요. 막 경제가 고도 성장이야. 그러면 큰 빚을 지고서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큰 거를 상관없이 빚을 빌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도 성장 때는 금리가 높아요. 인플레이션도 높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러한 함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금리가 낮잖아요.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죠? 금리가 낮다는 거는 자본 비용이 싸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본이 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준에 돈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금리가 낮은 곳에는 자본이 적지가 않아요. 이거는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요. 부족한 자원을 끌 수 있는 내 실력이 부족한 거죠. 생각보다 주변에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규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돈이 없다면 그런 실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호주 목소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큰일 도모할 수 있게끔 합력을 해주는 그런 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원은 풍부하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풍부하다라는 관점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자원이 부족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1초월장에서 말씀드렸죠? 혁신은 언제 일어나죠? 혁신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결핍, 한계 상황입니다. 예, 우리는 한계 상황일 때, 결핍이 있었을 때 창의성이 나와요. 혁신이 나와요. 방금 이 책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비즈니스를 하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어떻죠? 결핍을 느낄 때, 한계상을 느낄 때 최적화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혁신이 나옵니다. 제가 페이스북 마케팅이 어떻게 발달했냐?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가 페이스북 자기개발 사이트는 제가 1등 회사인데 처음 시작했을 때 완벽한 공부법을 저희 작가가 스스로 마케팅을 하면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완벽 공부법도 많이 팔았지만 뭐죠? 그 페이스북 마케팅의 진수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진수의 진수는 우리 신 박사님이 깨달았죠. 저는 이제 거들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다 보면은 혁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자원이 풍족하면은 한계 상황이 닥치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최적화를 시키려는 그러한 동기 자체가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넉넉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관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주어진 자원은 풍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변 자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족한 자원은 뭐죠? 안티프레즈를 할 수 있죠. 실패 비율이 있기 때문에 또 혁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원이 풍족해도 혁신을 못해요. 왜? 이게 실패 비용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또 자원이 부족해. 어떤 자원이 부족해서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냥 내려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최저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결국 주어진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냐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행동을 하냐가, 어떤 전략을 짜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그걸 해낸다니까요. 자원도 없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는 해낸다니까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할 수 없어, 나 변화할 힘이 없어, 변화할 자원이 없어, 이딴 얘기는 그냥 집어 던지세요. 부족할 수 있죠. 힘도 부족할 수 있고 자원도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힘이 부족하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점을 바꾸세요. 자원도 풍부하고 그 힘, 여러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믿을 때 변화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좋아요. 그 목표가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 1년 지났을 때 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은 제로, 0과 100 스위치가 아니에요. 켜지고 꺼지는 게 아닙니다. 스펙트럼입니다. 실패를 했지만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면 내가 원하는 성공에 더 다가갔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란 철학을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나는 과정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발현될지 모르지만 이걸 히든 에셋이라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연말 연시 여러분께서 2020년 계획을 세우시고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나아가실 때, 혹은 지금 삶에 내 무기력이 빠졌을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변할 힘이 있으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혹은 자원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돼서 여러분의 삶을 혁신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의 새해 계획이,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번 기회에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